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9일간 올랐던 시장이 끝나고 10일 만에 이제 하락 반전을 해버렸고요. 예, 오늘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고서 보여드리고 바로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은 일단 이제 인테리어 업체도 오늘 좀 좋았죠. 그래서 인테리어 보고서 하나 있었고, 연초 유럽 증시 랠리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중국, 오늘 중국 지표 발표했거든요. 또 자동차 아직 반쯤 빈집이다. 그리고 기업으로는 대덕전자, 한국금융지주, TNL 여드름 패치 만드는 기업이죠. 코스맥스, 인터로조, 삼성전기,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한번 좀 보고서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인테리어가 오늘 좀 올라갔는데, 사실 인테리어가 구조적으로 가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이 현 시장의 이제 트렌드인 순환매 성격이 맞다. 순환매라는 건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 이제 많이 빠졌고 수급이 비어 있죠. 외국인 기관이 워낙 팔아서 그런 게 조그만 모멘텀이 생겨서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단기 급등. 요건데 거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올라갔고 주가도 빠졌고 수급도 비어 있고, 근데 재료가 나온 것도 좀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종의 재료는 매매 거래량이죠. 부동산, 주택. 근데 이게 좀 반등하고 있대요, 최근에. 정부가 규제를 좀 풀어주니까. 그래서 매매 거래량 지표가 인테리어 실적의 또 선행 지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좀 회복되면서 반등 나왔고, 제일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게 샤시랑 부엌, 화장실인데, 이게 이제 해당 공사가 매매 계약 통한 다음에 이사할 때 진행하잖아요. 보통 매매 거래 계약 후에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니까 이 지표가 실적에 약 3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그러니까 매매 거래 취약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잔금 치르고 인테리어 하니까 이제 3개월 선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방향성이 매매 거래량과 매우 유사하고 주가도 당연히 거기 좀 따라 움직이겠죠.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매매 수급 동향은 매매 거래량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간 매매 수급 동향의 방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락 중이던 이제 주간 매매 수급 동향은 연초부터 반등을 했는데, 주간 매매 지수도 소폭 반등을 했고요. 아파트 매매가 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옛날처럼 막 호황은 아니죠. 예,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정도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한샘, 현대리바트, LX아웃시스 이 세 개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주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일단 이제 바닥, 이쪽도 좀 바닥은 나왔다. 근데 제대로 가려면 주택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주택거래는 또 늘어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빠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실 버티는 구간이에요. 인테리어도 지금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위축된다고 해도. 다만 근데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근데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뀐다면 또 변화가 생기겠죠. 예. 아무튼 일단 추세적 상승은 좀 아직은 어렵겠지만, 아직은 좀 어려울 전망이지만 뭔가 바닥의 신호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급등하는데 또 쫓아가시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유진희 연구원님이 지금 유럽 증시가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영국은 신고가 났습니다. 독일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 한국이 초라하죠. 한국은 지금 올랐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민망한 정도의 상승률인데, 이 프랑스, 아니 유럽 망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망한다고 했던 유럽은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이 이거에 비하면 너무나 부진하니까. 근데 유럽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일단 유로화가 강하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죠. 날씨가 따뜻한 게 있고,
그다음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좀 높아요. 유럽이 수출도 그쪽에 많이 하잖아요. 중국 살아나니까 유럽의 명품 회사들 주가가 막 급등합니다. 독일은 수출 비중의 7% 정도가 중국으로 가요. 꽤 큰 거죠. 그래서 유럽과 중국은 좀 연결돼 있다. 지금 경제 구조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다만 저도 좀 동의하는 건 단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숨고르기 할 수 있고요. 유럽이 숨고르기 하면 달러가 좀 강해질 겁니다. 실제 오늘 달러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숨고르기 할 수도 있다. 뭐 사실 얼마나 올랐다고 숨고르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유럽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요. 전 세계. 지금 미국보다요. 유럽이 장을 이끌어요. 이게 참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이 숨고르기 들어가면 한국 증시의 탄력도 좀 떨어질 수 있다. 유럽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면, 오늘 조정 나왔지만 증시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오르면 좋죠. 근데 그 완만한 상승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V자 반등보다는. 근데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인데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실제. 예. 연간 성장률이 지금 3%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문화 대혁명하고 옛날에 코로나 때, 요때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을 했던 시기인데, 그 후로는 이렇게 낮은 성장률 보인 적이 없어요. 특히 덩샤오핑 때 되게 뭐 선불원, 흑묘백물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부터 잡아. 그 다음에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라. 선불원. 그러니까 경제를 그냥 뭐 그 진위계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올라가면 불평등 계수가 올라가는 건데,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야 경제부터 살려. 예.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 논리인데, 그 성장률이 좋았는데, 시진핑은 이제 공동부유 쪽으로 간 거죠. 이게 너무 높으니까 불평등이. 그러니까 성장 규제죠. 여기에 특징은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올해 또 제로 코로나까지.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또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중국 부동산 경기, 소비 심리 완전 망가져 있고요. 실업률도 심각한 상태예요. 안 좋고,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고정 투자가 안 늡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2분기가 여기거든요. V자 반등 나오겠죠. 이게 중국 과학원, 블룸버그 둘 다 수치는 다르지만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이에요. 중국은. 그리고 하반기는 다시 꺾이고. 예. 그리고 중국의 이제 이 마인이 다시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규제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최근에 좀 규제 이슈 좀 풀어줬지만, 그 부동산 아직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읽어보니까 중국이 V자 반등이 나오고 상반기는 좋아요. 상반기에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진짜 고민은 하반기예요. 일단 V자 반등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좀 고민을 하는 게, 저도 지금 상반기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는 이제 가장 큰 배경은 중국 때문인데, 상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미 회복을 해서 물가를 자극시킬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거 부양할 텐데, 지금 부채가 엄청 많아요. 중국의 부동산 부채가. 이런 것들. 또 기본적으로 플랫폼 규제가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 이것도 사실 아닌 것 같고, 상반기는 괜찮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런 이제 중국의 돈 풀고 뭐 이런 것들도 경제 지표 실제 좋아지는 거지. 이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제 그런 뭐 부분보다는 회복에 이제 시장이 베팅을 하면서 분위기는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당사는 사실 상고 하고인데, 하반기도 오르기 위해선 분명한 건 중국 경제가 이게 한번 V자 반등하고 완만한 성장을 또 해줘야 돼요. 다시 꺾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쪽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근데 하반기에 저런 걱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생각은 해 두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약간 좀 경계성, 약간 좀 보호성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동차 아직 반쯤은 빈집이다. 저는 뭐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 빈집 맞죠? 지금 뭐 자동차 아무도 안 사려고 하고요. 재미도 없고, 합산 시총이 68조인데 영업이익을 둘이 합쳐서 나눴더니
뭐죠? 시총 나누기 이익하면 PER 나오죠. 3.8배밖에 안 돼요. 22년간, 23년간 평균이 6.8배니까 얼마나 저평가돼 있습니까? 2005년, 7년, 2009년, 10년 이때만 10배를 넘었는데 이때는 10배를 넘었던 게 이익이 감소해서 이익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가 밑에가 작아지니까 퍼가 올라가죠. 저 좋았던 건 아니죠. 저 때는. 2009년, 10년에는 이익보다도 이 밸류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막 급등했던 게 그때는 차화정 시기였죠. 그래서 10배 넘었습니다. 현재 3.8배밖에 안 돼요. 비정상적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비 심리 둔화로 차가 안 팔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막 가격이 나가고 이런 것들 인플레 감축법에 의하면 현대차는 보조금도 못 받고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PER이 정말 너무 낮은데 PER이 높을수록 주가 올라가죠. 아 근데 지금 3.8배면 너무 심한 거지 뭐. 이게 자동차가 지금 은행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뭐 우리야 은행이야 성장을 못하니까 그런다고 쳐도 자동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예 그냥 자동차는 지금 시장의 생각이 이 지금 실적을 안 믿고요. 여기서 실적 반토막 날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사 그럼 반토막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토막 나면 그 PER이 6.8배 돼요. 이 44%. 그러니까 이익이 44% 감소하면 예상보다 지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그럼 퍼가 6.8배로 옛날 평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저평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자동차 업종을 나쁘게는 안 보는 게 여기 기아를 보시면 기아가 배당 수익률이 꽤 돼요. 기아가 한 3,300원 정도? 한 3,300원에서 3,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얼마죠? 주가가 64,600원이죠. 그냥 3,000원으로 해볼게요. 4.6% 나와요. 배당이 3,300원 해볼까요? 기아 배당 꽤 많이 줘요. 5.1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3,100원을 주면 3,300원을 그 정도 줄 수도 있는데 돈은 잘 버니까 배당만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느낌 안 드세요? 예전에 그 포스코홀딩스 옛날에 21만 원까지 한번 간 적 있잖아요. 작년에. 예. 그때는 뭐 리튬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완전히 뭐 침수 피해 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배당 매력이 되게 높았죠. 근데 이제 똑같아요. 기아도 좋은 건 없어요. 지금 주가 안 갈 겁니다. 당분간. 근데 일단 배당을 깔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5%. 4.5에서 5는 이제 배당은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주가는 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상보다 실적 괜찮고 잘 버텨주고 예, 자동차 판매도 선방해주면 주가는 또 회복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의 어떤 배당 투자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이 구간에서 너무 겁먹지 말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업황도 업황이지만 지금 가기는 어려워요. 아니 가고 싶어도 뭔가가 있어야 가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의 큰 호재 중에 하나는 싸다는 거하고 배당 수익이 높다는 이건 굉장한 안전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그래서 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물러서지 말자. 좀 붙어있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대덕전자는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님이 안 좋아요. 이 기판 회사들 실적은 뭐 다 이미 반영은 됐고 메모리 계열 반도체 기판과 스마트폰형 기판 매출 부진 영향 때문인데 오늘 그 해성 DS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기판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쪽은 자동차 쪽이죠. 예. 지난 1, 2년간 자동차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공급 부족 반도체. 근데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가 정상화되면서 또 수요가 이제 꺾이면서 좀 안 좋아진 거죠. 아무튼 그치만 이제 대덕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플립칩 BJ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함께 배우기 다 배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명확히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플립칩 BJ 부문 매출 성장은 22년 4분기에도 지속되고 이거 어디 들어가죠? 서버랑 자동차에 들어가요. 여기 투자 엄청 해놨죠. 이 부분은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반도체 기판하고 PCB와 차별화 주로 많이들 하는 게 이제 메모리 쪽하고 플립칩 CSP 이거는 모바일에 들어가요. 이쪽은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지만 근데 여기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겠죠, 하반기에. 그 상황에서 저기 플립칩 BGA 전장용에 집중하는 기업이니까 매력 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 무릎이, 그러니까 PBR 밴드, 우리 제가 이제 무릎은 어디냐면 여기가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바닥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허리고 여기가 이제 무릎인데 올해 예상 연말 기준이에요. 연말 기준으로 그 예상 BPS 대비해서 무릎이요 0.94배가 무릎입니다. 1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9,000원 이하에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리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격은 잘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주주는 BNK의 김인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올렸고요. 오랜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이제 증권이 매입을 하게 됐고, 증권에 이제 몰아주는 형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증권 자기 자본이 이제 8조 원까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종합금융투자 계좌 진출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 미래에셋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여기 한국 한투증권도 이제 할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거고, 올해는 이익이 좀 증가할 것 같고, 주가가 엄청 빠졌죠. 또 이 회사가 PF가 좀 있다 보니까 부동산. 근데 지금 PBR 0.4배고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바닷가 있죠. 밸류. 무릎도 아니고 바닥입니다. 이제 왜냐면 DL인시처럼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싸도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GS건설이나 이런 기업들, 뭐 건설이나 증권주나 다 휩쓸려 버렸죠. 근데 일단 한국금융지주는 바닥은 형성은 됐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랐지만 여기서 좀 올랐으니까 팔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네. TNL은 이제 여드름 패치 만드는 기업이죠. 목표 주가 56,000원 상향 조정을 했고요. 4분기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할 것 같고, 매출은. 근데 이익률이 왜 낮냐면 CND라는 회사가 TNL에 이제 북미 유통망이 있거든요. 히어로. 여기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수 작업 하다 보니까 여기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못 나갔죠. 근데 그게 끝났고 11월까지 매출이 좀 부진했대요. 그래서 4분기가 좀 그 이익률이 좀 부진했다고 하는데, 인수 작업 진행 때문에 여러 가지 수주 잔고도 좀 다소 저조했는데, 4분기 TLN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창성 피복제, 창성 피복제 이제 피부에 여기 이제 우리가 수술했거나 이럴 때 여기 상처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원해주는 이제 치료제인데 감소했는데, 11월에 인수 작업이 끝나서 12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슈는 소멸되는 거죠. 올해 42% 성장. 1분기가 아니라 원래 보통 상저하고 실적이거든요. 근데 1분기부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CND가 보유한 글로벌 유통 채널 바탕으로 기존 미국 중심으로 국한됐던 이 히어로의 마이티 패치, 여드름 패치, 요게 유럽, 호주 등으로 확장되니까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PER 기준으로는 무릎 이하 밸류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단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 나올 때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오를 때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낫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는 이제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부진하다고 하지만 이미 선반영했죠.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중국 소비 살아나면서, 중국 화장품 회사들한테 화장품 만들어주는 회사죠. 중국 법인도 있고 한국의 또 아모레나 이런 회사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익이 99%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최악이었죠. 네. 중국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는 좀 신제품도 늘어나고, 또 미국 법인 청산하거든요. 여기 손실이 너무 컸는데 이것도 역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직 남아있는 악재가, 예전에도 이슈가 됐었지만 한 2년 전에도 중국 법인 한국 상장 이슈가 있어요. 아직 근데 결론은 안 났어요. 근데 상장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면 또 주가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좀 잘 고민하셔서, 지금 자회사 상장하는 거는 우리 한국에선 굉장한 악재예요. 요거를 꼭 좀 잘 염두에 두면, 왜냐면 중국 상장이 되거든요. 중국 법인 또 핵심인데 이게 상장되면 또 매력이 없어지죠. 코스맥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꼭 좀 다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을 안 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올해만큼은 중국 실적 회복이 우선이니까 아마 이런 이슈가 부각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런 이슈가 좀 남아 있다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올해 상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런 이슈들 때문에 실적 좋아지고 하면서. 그렇지만 하반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상반기에 성장하고 하반기에 약간 슬로우해지면 이 중국 소비주도 좀 밀리겠죠. 그 후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도 좀 상반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요 중국 법인 상장 이슈는 조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로저는 그 컨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또 이것도 보고서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FS 리서치라고 독립 리서치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썼던 건데,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우리 공부했죠. 일반적인 실리콘 렌즈 말고 여기에 이제 하이드로겔 렌즈는 이제 산소 전달률을 높여서 굉장히 눈이 편해요. 연속 착용, 장시간 착용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단가도 더 좋은 편이니까 이걸 많이 팔면 좋은 거죠. 매출 비중은 23%인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선진 시장에서 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70%고 북미는 80%예요. 엄청 큰 시장이에요. 근데 아직 인터로저는 이 비중이 좀 낮아요. 13.9밖에 안 돼요. 수출해서. 그래서 이걸 늘릴 거고, 근데 이마저도 다 유럽에서 나오는데, 왜냐면 미국, 일본, 중국은 아직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허가 획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마 하반기에 받지 않을까. 저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받으면 굉장히 호재가 될 것 같고, 원래 내년으로 예상했는데 1년 빠르게 좀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렌즈 시장이 7조 원이나 되고 이 중에 80%가 실리콘 하이드로겔이기 때문에 미국만 뚫어주면 매출액은 급증할 겁니다. 한 15배 정도. 그래서 요걸 좀 기대하는데, 근데 이거는 FDA가 승인을 해줘야죠. 근데 유럽이 승인 받았으니까 뭐 미국이 굳이 뭐 승인 안 해주겠다 이럴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좀 주가는 올랐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아주 비싼 것도 아닙니다. 예. 조정 시 한번 기회를 한번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인터로저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정말 재미는 없어요. 재미없고 TNL, 그러니까 제가 의료기기 쪽에서는 저는 뭐 TNL, 인터로저 같은 기업들을 이렇게 항상 관심을 제가 꾸준히 갖는 이유는, 제가 이게 체크를 해보면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했고, 미국 관련주고 일본 관련주고 수출 잘하는데 중국 의존도가 낮아요. 전 중국 의존도 낮은 것도 지금은 매력은 아니죠. 중국이 살아나지만. 근데 중국 매력도,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변화된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인터로저나 이 TNL은 굉장히 자기만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을 잘 해놨죠. 밸류도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주가가 엄청 오르지도 않았고, 근데 꾸준해요, 실적도. 예. 그래서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 주가들이 좀 올랐으니까 그건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조정을 기다려 보시고요. 삼성전기는 요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오늘 이제 하이투자에서 올렸는데,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제 중국 방역 정책 이후 시차를 둔 수요 개선 기대에 주가가 좀 강했고, 뭐 아실 거예요. 지금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죠? 근데 동사 MLCC의 50%, 카메라 모듈의 30%가 중국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야말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죠. 엄밀히 보면. 그래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랐어도요, 여전히 무릎입니다. 얼마나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그동안. 그렇지만 좀 최근에 또 올라왔으니까 추격하지 마시고 조금 그 조정을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좀 한번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들은,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은 좀 여전히 밸류가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보유는 괜찮고, 올해 상반기가 아마 주가 좋겠죠. 예. 중국 수혜를 먼저 받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DS투자증권의 권태우 연구원님이 전구체라고 이제 이 어떤 합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그 양극재도 전구체로 만들거든요. 이제 양극재도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리튬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전구체로 만드는 거죠. 원재료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동사 핵심 경쟁력 TMA 합성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걸 통해 가지고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방 산업이 되게 다양합니다. 반도체, 태양광, LED, 화학 사업. 근데 이 회사가 TMA 이제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 세계에서 4곳밖에 없대요. 동사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반도체 공정 미세화를 많이 하죠. 우리 그 하이케이 기억나세요? 하이케이? 예. 증착할 때 ALD 증착이라고 기억나세요? 원자 증착증, 원자 기상 증착인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그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장비를 만들죠. 근데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그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근데 그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저 하이케이 소재를. 근데 왜 하이케이 소재를 쓰냐면 이 미세 공정으로 가면요, 이 공간이 되게 작아지죠. 서로 막 너무 이 통로가 작으니까 미세화되니까 전류가 그 안에 있는 전류가 누설돼요. 그거를 좀 막아주는 소재가 저 하이케이 소재죠. 누설 전류를 막아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배웠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뭐죠?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류가 못 도망가게 해주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걸 딱 잡아줍니다. 차렷하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소재예요. 그 소재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케이 관련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항상 떠오르시죠. 네. 그걸 좀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태양광도 하고 있어요. 태양광 부분은 이제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PERC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소재. PERC는 뭐냐면 태양전지 뒷면 전극에 반사층을 이거 만들어 가지고 태양빛이 오면은 이 반사판을 대 가지고요 효율을 올려요. 그러니까 태양전지가 효율이 뭐 이게 태양열을 100% 받아도요 한 30%밖에 못 써요. 그것도 못 써요 사실. 근데 요걸 받쳐주면 늘려주는 거죠. 효율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 기술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케이 같은 최첨단 물질, 그다음 태양광 쪽에서도 저 새로운 저 고효율 PERC 저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LED는 안 좋아요. 뭐 LED는 항상 중국 공급강 이슈로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화학 촉매 부분도 좀 있고, 여기 이제 태양광 보호 필름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사 생산 규모는 1,600억에서 1,800억까지 확대되고요. 매해 뛰어난 실적과 수익성을 시현 중이고, 현재 밸류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9.7배 정도가 PER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소재업체 평균 감안하면 PER 15배니까 부담은 없다. 이런 내용.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밸류 부담이 없다고 보긴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저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PBR이 4배나 돼요. 네. 이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PBR이에요. 엄청 올랐죠. 근데 PER은 낮아요. 옛날에 막 97배까지 갔으니까. 참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또 고성장주죠. 태양광, 뭐 하이케이, 반도체 다 하니까 밸류 계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네. 그렇지만 PBR은 높습니다. 이건 뭐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자는 그런 의견 말씀드리고 싶어요. PER 기준으로는 만약에 이 정도 돈을 번다면 괜찮죠. 근데 그 정도 돈을 벌어줘야 되겠죠, 반드시. 매분기 좀 실적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 좀 급하게 하지 말자. 지금은 굉장히 괜찮아요. 기술력이 있고 누가 봐도 매력 있죠. 이 보고서 읽으면. 근데 좀 기다리자. 밸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좀 밸류까지 딱 완벽하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항상 우리가 밸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물량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은데, 아무튼 내용은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기회가 돼요. 근데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장이 좀 마감돼서 한번 이제 여기 보고서까지는 다 해드렸고, 오늘은 꽤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좀 하고, 오늘 이제 바로 그 증시 좀 마감을 해서 요거 시황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증시가 이게 보시면 많이 좀 하락을 했죠. 0.85%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고 뭐 거의 9일째 올랐으니까 좀 빠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 대한 부담감, 달러가 강세 전환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오늘 원달러 관련도 좀 반등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일본은 좀 올라갔고 다른 나라 증시들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오늘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오늘 이제 여기 투자종합 보시면 여기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은 또 종가에 산 것 같더라고요. 그죠? 종가만 되면 막 주식에서 이제 장중 내내 팔았어요,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외국 그 기관들이 연기금까지 동원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요게 좀 하나의 빌미가 됐고, 그러면 외국인은 뭘 샀냐? 전기전자, 금융주, 자동차, 조선 이런 거 고르게 샀고요. 서비스업 좀 많이 팔았어요. 제약주랑. 근데 기관은 거의 전 업종 팔았습니다. 전기전자. 근데 전기전자 중에 어딜 많이 팔았을까요? LG 엔솔을 좀 오늘 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섹터로 가면 오늘 보험업종이 좀 좋았고요. 그중 현대해상. 이게 순환매죠, 이것도.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은행이 먼저 가니까 그 다음은 보험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때 저도 언급을 좀 드렸던 게 손해보험은 작년도에 되게 좋았어요, 성과가. 그러다 후반에 이제 좀 빠졌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근데 같은 금융 섹터인데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은행과 좀 비슷하게 좀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예, 역시나. 그러니까 이 뭔가 금융주에 대한 시각이 좀 지배구조, 아니 그 지배구조보다도 배당에 대한 확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무거운 은행주 현대해상이 6%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항공주 좋았고요. 전기 가스 업종도 좋았고, 섹터 쪽으로는 역시 손해보험, 항공 좋았고, 여행 관련주, 이거 다 리오프닝 수혜주들이죠. 이쪽 좋았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영상 콘텐츠가 뜨거웠고요. 메타버스도 오늘 좋았습니다. 해운주 오늘 페노션 괜찮았고 6,000원 넘었고요. 통신주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하다가. 조선주도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일단 일부 대우조선이 좀 올랐고, 은행주는 전체적으로는 좀 빠졌지만 제주은행이 좋았고요. JB가 드디어 10,000원 뚫었네요. 와, 결국엔 10,000원 넘는군요. 예, 이거 보세요. 아니, 누가 은행주가 이렇게 무겁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간에요, 뭔가 트리거가 참 중요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식 투자의 큰 그 교훈이죠. 이거 아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괜히 팔았네 이런 분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살 걸. 그 최악은 손절하신 분.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어떻게 됐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죠. 뭘 배워요? 배당을 깔고 안 좋을 때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납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근데 은행주도 안 좋았죠. 이때 PF 때문에 부동산. 배당 수익률은 점점 높아져요. 예,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연말 배당 오는데도 이제 그나마 연말 배당 준다고 하니까 조금 올라간 거고. 근데 왜 저렇게 가죠? 은행의 배당 그걸 자극시켰죠.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니까 주가가 이제 가는 건데, 이런 일은요 어느 업종에서든 다 나와요. 뭐 배당만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 간에 뭔가 모멘텀 생겨. LG엔솔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번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60만 원까지. 불을 당겨주는 뭐 불쏘시개가 사실 있으면 저렇게 가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거를 확인하고 투자해서 수익 내기는 어려워요. 못 쫓아가요. 오호하다 그냥 가요. 그리고 나중에 야 지금이라도 사자 그래서 다 물려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감 안 되세요? 혹시? 아마 제가 하는 얘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져요. LG엔솔도 이런 데서 사신 분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무리 뭐 조심해라 해도 그때는 LG엔솔이 대장이었거든요. 지금 JB도 그래요. 이제 또 좋아 보이면 막 쫓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사면 안 되죠. 무조건 참아야 돼요. 예. 왜? 지금은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배당 기대.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회사 최대 주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JB금융 그 배당 높여주지 않을까, 이 기대예요. 근데 그거 올려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흥분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요, 쌀 때 사야 됩니다. 쌀 때, 남들 관심 없을 때 배당을 많이 주면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근데 그 기간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러다가 뭔가 모멘텀 나올 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밸류 얘기하는 거예요. 밸류, 배당 이런 것들 기왕이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주 중에 잘 갔던 회사가 대표적인 포스코홀딩스가 잘 갔잖아요. 그죠? 배당을 깔고 들어가니까. 왜냐면 편하죠, 되게. 아니면 배당을 안 주더라도 밸류가 싼데 앞으로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해보세요. 요거 뭐 JB금융 또 후회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이 무거운 은행주마저 저렇게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요럴 때 파티장을 떠나는 거예요, 서서히. 예. 그러니까 너무 막 뭐 몇 년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거 나올 때는 조금씩 또 절어 가시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계속 그 싸게 사서 한번 버텨보는. 단 아무 기업이나 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급 나가는데 아무거나 들어가서 부실기업 들어갔다가 고생하니까 기업 분석, 안전한 제가 그래서 항상 체크하잖아요. 순양금, 안전한지, 전환사채, 밸류 무릎 위한지 괜히 체크하는. 그리고 업황도 봐야 되고, 예. 앞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면서 그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떠올리셔가지고 계속 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오늘 좋았네요. 예, 오늘 올라갔고, 인터넷은행은 오늘 뭐 한국전자인증이요? 요거 좀 공인인증 선거요, 혹시 그쪽 같고, 카지노 좋았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 예. 오늘 좀 오늘 그 하이비전 괜찮았네요. 예, 제스키. 그치만 오늘 거의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하루 만에 이게 뭡니까? 정말. 제가 솔직히 카카오를 그렇게 이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왜 굳이 4% 빠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기관 외국인이 던져버렸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LG엔솔이 급락했죠. 왜 그러냐면 그 루머가 있었대요. 무슨 루머냐면 그 테슬라가 오더컷, 주문을 줄일 수도 있다. 예, 주문했던 거 배터리 그거 약간 줄일 수 있다, 이 루머인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확인해 보셨나 봐요. 회사에 전화해서.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요. 테슬라 전기차 안 팔린다고 하고 막 가격이 인하 하니까, 실제로는 가격 인하를 하면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2차전지한테는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런 이제 1등 기업 테슬라마저도 전기차가 안 팔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럼 밸류가 낮아집니다, 2차전지. 그래서 특히 SK랑 삼성은 상관없죠. 테슬라랑 관련이 없다 보니까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LG엔솔은 상관이 있죠, 납품을 하니까. 예. 어쨌든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줬기 때문에 당분간 또. 그리고 LG엔솔 이번 달 말에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호해수 물량, 그때까지는 주가 크게 가기는 어려워요. 예. 그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두셔서 아직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루머인데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안 좋았고요. 바이오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게임주도 어제 좋았는데 오늘 다시 다 원전 계속 빠지고 있고, MLCC도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2차전지 오늘 당연히 안 좋았고요. 그 LG엔솔 때문에. 전기차, 장비, 2차전지 장비, 미용 의료기기도 요즘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음식료도 요새 좀 부진하고요. 다시. 예. 근데 어제 보고서 기억나시죠? 동원 FMB 같은 거죠. 왜? 무릎이니까. 엄청 빠졌죠, 동원 FMB. 예. 이 보시면 이제 요런 거죠.
근데 아쉬운 건 동원 FMB는 배당을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당만 많이 주면 진짜 매력 있죠. 그래서 점수를 아주 높게 못 줘요. 그러니까 동원 FMB 같은 회사들은 좀 주주 좀 친화 관점에서 배당 좀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좀 바람인데, 좀 경영진이 좀 제발 그런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주가가 굉장히 매력 있게 좀 움직이겠죠. 근데 그건 좀 아니라서 아쉽고. 그리고 오늘 건설 중소형준 좀 빠졌고, 대형준 좀 올랐는데 건설 중소형준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화학섬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오늘은 좀 안 좋았어요. 대체적으로 그죠? 좀 조정 받았죠. 다. 오늘은 반도체는 좀 안 좋았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좀 쉬어갔고, 거의 뭐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은 좀 조정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안 좋고 네이버, 카카오 이쪽에 오늘 증시 급락의 주인공들이에요. 밀어버렸고, 셀트리온도 오늘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그룹주가 어제랑 정반대죠. 게임주, 은행주 오늘 급락했어요, 일부. 그리고 카카오페이 급락, 크래프톤도 안 좋았고, LNF 2차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전지, 바이오, 은행,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이쪽이 오늘 증시를 좀 눌렀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험주가 오늘은 이제 은행을 대체했고요. 카카오 게임,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다 안 좋았습니다, 사실. 한미약품도 급락했고, 바이오가 참 힘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선. 그랬고, 하나시스템은 오늘 오랜만에 올랐네. 방산주 오늘 돋보이진 않았는데 오늘은 좀 좋았고, 그리고 OCI가 오늘 3% 오른 건요, 중국의 폴리시콘 가격이 20%나 올랐대요. 이제 다행이죠. OCI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이제는 좀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폴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농심은 좀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오스테인 플란트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솔브레인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ST팜, 녹십자, 아무튼 바이오는 다 안 좋았네요, 진짜. 솔루스, 근데 솔루스 첨단소재는 또 올랐네요. 2차전지 안 좋았는데. 한샘은 이제 인텔이었죠. 좋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요새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 다 일로 몰려요. 막 삼성이 지분 투자하고 막 이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분들 장기간 여기 또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정말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잘못 또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사고 싶거든요. 저것만 가니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냉정하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황은 요 정도까지 해드리고, 아무튼 당분간 시장은 좀 올라와서 조금 쉬어는 갈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설 연휴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설 연휴 지나면 또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아직 갈 길은 좀 멉니다. 멀지만 중간에 한 번에 약간의 단기 조정 구간은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빠지면 안 돼요. 2차 전지가 무너지면요, 장이 오르기 되게 어렵습니다. 시총이 커서. 2차 전지가 좀 안정화되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쳐줘야 돼요, 위로. 그래야 레벨업 하는데 그 구도가 지금 안 나와요. 오늘 또 LG엔솔이 무너지는 바람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어쨌든 뭐 약세장도 거의 끝났고, 증시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1월부터 움직이니까 점진적인 우상향 계속 좀 기대하면서 시장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JB금융제주도 제가 따로 좀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걸 다들 원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저렇게 될 걸 누가 알겠으면, 그때 몇 달 전만 해도. 은행지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짜증났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결국 관건은 뭐죠? 싸게 산 분들의 승리예요. 저밸류 배당 딱 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포트를 그런 기업들로 몇 개를 딱 채워놓으면 이 포트가 정말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밸류가 낮은 것들도 꾸준하게 좀 찾는 그런 좀 훈련도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고, 전 내일 이제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오전 라이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아니, 10시 10분입니다. 아, 10시 10분입니다. 오전 10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